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51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할게요.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마감 살펴볼 건데 보시다시피 둘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은 조금 좀 많이 올랐고 유럽은 약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으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죠. 근데 사실 미국도 상승으로서의 의미는 일단 별로 없습니다. 올랐지만요. 왜냐면 그 전날 하락했던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하락했던 거를 고려하면은 어제의 상승은 일단은 방향을 바꿀 만한 엄청나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일단 조금 올랐다라고 해도 이 어떤 기본적인 그런 기술적인 변화는 기술적인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가던 방향 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던 방향이라는 건 미국 증시가 쭉 빠지다가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을 핑계로 해서 반등을 하면서 고점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다시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꺾었죠. 일단 꺾어놓은 상황에서 어젯밤에 조금 오른 건데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이게 다시 올라간다라는 그런 방향을 꺾은 건 아니라고요. 여전히 그 전일 하락했던 게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조금 올라봐야 이거를 완전히 위쪽으로 틀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다라는 이게 좀 더 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특별한 일은 없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중요한 직전 저점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지력을 약하지만 확인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아래쪽으로 더 진행되려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좀 직전 저점 붕괴에 대한 그런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여기서 이제 고점 확인하고 저점 확인하고 하면서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게 안착되거나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불확실한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함을 남겨놓은 채로 이번 주에 마감이 된 거죠. 기술적인 이야기 이 정도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파월의장 연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장 연설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마디로 어제 연설 내용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매파적이었긴 했습니다. 분명히 매파적이었는데 어떤 신선한 매파적인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었다. 파월의장 당신이 그렇게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었어 라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빠지다가 올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이죠. 매파적이니까 금리와 달러의 어느 정도 좀 강세도 좀 있긴 있었다. 근데 금리와 달러의 강세도 엄청 위협적이진 않았고 그냥 잔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매파적이었어요. 그죠? 매파적이었는데 우린 이미 그 정도는 예상했어. 약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반등하고 금리와 달러의 상승도 어느 정도 좀 제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도 이 증시의 움직임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존의 흐름 그대로. 금리와 달러는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죠.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제 좀 움직임이 좀 제한됐지만 그래도 일단 여전히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지가 남아있는 쪽으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달러도 아직 좀 부담스러운 위쪽에 저항을 남겨놓은 그런 상황이죠. 더 올라가려면 여길 돌파한 척 해야 더 올라가는 거고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붕괴시켜야 아래로 가는 건데 금리와 달러도 일단 아직까지 여기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결정은 다음 주로 미루어 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이야기만 좀 드려봤고 조금 자세한 내용 보자면 뻔한 내용입니다. 그냥 가볍게만 볼게요. 우리는 앞으로 신중하게 그 결정을 해야 된다. 추가 긴축할지 말아야 될지 신중하게 결정할 거다. 이런 내용. 또 그리고 여전히 미국 경제가 좋다. 또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것은 인플레 위험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뻔한 이야기들 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고 이런 거 정도 참고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금리가 하도 많이 올라와가지고 장기물금리, 10년 물금리가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실질금리는 플러스고 중립적이라는 주요 추정치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제는 그 시중금리가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장기금리 상승이 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살짝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뻔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 소문난 잔치에 일단 별다른 먹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일단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죠, 그죠? 일주일 금요일마다 발표되는 그 지난 일주일간의 어떤 선물 수급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좀 볼만하긴 한 것 같은데, S&P 지수 기준으로는 일단 선물 매도가 훨씬 늘어났고 하방 베팅이 좀 늘어났고 보니까, 나스닥은 이 상승 베팅이 늘어났네요. 나스닥은 큰 폭으로 상승 베팅이 늘어났네요. 그 엔비디아가 껴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근데 그 생각을 해보시면 정작 어젯밤에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엔비디아 2몇 프로 하락에 지혼자, 대형주들 중에서 지혼자 좀 의미 있는 빨간색을 좀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젯밤에도 지혼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엔비디아의 상승을 바라보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엔비디아는 아무튼 뭐 저렇게 되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그 하락을 하면서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 어딘가의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그쵸? 모두가 한쪽을 바라보면 위험하구나, 좀 이런 어떤 교훈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시장 수급에도 좀 영향이 미친 것 같다. 나스닥 상방 베팅이 늘어났는데, 나스닥 상방 베팅이 늘어난 거 이런 거는 하방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별로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있죠. 하여튼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뭐 의미 있는 뭐 그런 큰 변화 이런 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잔잔하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정도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파월의장이 파월의장이 이런저런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긴축 확률, 그러니까 이 페드와치에 나온 이 앞으로 긴축 전망은 뭐 그다지 크게 바뀌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 오래간만에 점검하고 가는데요, 뭐 특별히 뭐 바뀐 건 없고, 다만 이제 시장은 한 번 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지금 이제 그런 가능성을 좀 높게 프라이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5bp 인상 한 번 더해서 금리가 최종 금리가 5.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그죠? 그런 확률 50% 가까이 지금 50% 가까이 보고 있는 주식 시장입니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겠고, 뭐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하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장에 너무 좀 낙관적인 그런 너무 비둘기파적인 전망이 조금씩 그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더 살펴봤고, 기술적인 이야기들 뭐 조금만 하자면요, 독일 증시 어젯밤에 0.6%가 상승 마감했죠. 0.06%가 상승 마감했죠. 상승으로서의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장대 음봉 고려해야 돼요, 그죠? 장대 음봉 고려하고 상승률 고려해봤을 때 아직 의미 있는 반등으로서의 그런 의미는 없다. 반등하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하락이 일시정지된 거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여전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직전 저점, 여기 이런 지지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이 좀 주춤한 거지 여전히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했던 일은 고점 확인하고 지지력도 약하게 확인한 거예요. 근데 지지력은 약합니다. 요게 독일 증시의 모습이었고요. S&P 지수의 모습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독일보다 좀 강했을 뿐이죠, 그죠? 이번 주에 고점을 확인했고 직전 저점에 대한 약한 지지력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장대 음봉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의 한 최소한 절반 정도는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하려면 절반 정도는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이 절반도 안착하지 못한 채 그냥 자연적인 반등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이 주춤하고 있다, 이 정도고, 여전히 이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야 이거 쌍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건 한 4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더 빠지고 있다라는 게 한 6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어쨌든 그 이런저런 방향으로 다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전일 하락을 좀 더 크게 보는 게 아무래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걸 좀 고려를 해보면은 이 바로 직전 음봉을 아직 소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하락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6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쌍바닥 가능성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일단 가능성을 조금 좀 낮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낮게 4대 6 정도? 이 정도로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더 빠진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긴 하나 붕괴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똑같은데, 나스닥은 일단 S&P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는 그래도 장대 음봉의 한 절반 정도까지 올라와서 터치는 했었죠. 근데 얘는 터치도 못했다. 조금 더 약하구나. 얘도 근데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쌍바닥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장대 음봉의 영향도 받고 있죠. 장대 음봉의 영향을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어쨌든 직전 저점 지지력 테스트도 했고 약간의 지지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전일 급락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했잖아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나스닥 상방 베팅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은 이런 장대 음봉을 앞에 두고 저렇게 상방 베팅이 많이 늘어난 선물 매수가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 상승에 꼭 유리한 요인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어떤 하방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 사람들이 이제 빠진다 경기 침체다 이러면서 오히려 하락 쪽으로 막 달라붙는 게 사실 그런 건 이제 하방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별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방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거는 봐라 아직까지 아직까지 눌림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자꾸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자꾸 주식을 사주고 자꾸자꾸 선물 매수를 해주는 게 오히려 하방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자리라고 일단 생각은 됩니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잭슨홀 미팅 있었지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잭슨홀 미팅 무서워서 이미 전날 빠졌잖아. 증시는요, 그죠? 요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에 반응을 해줬다 싶습니다. 요까지 바라보면은 다 될 것 같고요. 증시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참 다른 것도 조금만 좀 더 볼까요? 애플 잠깐 보시자면 애플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애플도 전일 하락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장대 음봉의 절반 자리에서 지금 딱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얘는 조금 좀 더 올라오고 싶어하는 그런 냄새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고점이 그래도 보시면 어제의 고점이 장대 음봉의 절반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봤던 S&P 지수, 나스닥 지수, 독일 증시 이런 거에 비하면 애플은 일단 훨씬 상태가 좀 좋긴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절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일단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긴 한데요. 얘는 고점이라도 좀 높였으니까 좀 뭐라고 좀 딱 이야기하기가 좀 뭐하네요. 이거는 그냥 중립적으로 딱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에 와 있죠. 물론 고점이 이번 주에 나온 건 맞습니다. 고점이 일단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서 일단 어떻게 될지 일단 저는 알 수 없는, 애플은 알 수 없는 그런 구간 안에 와버렸네요. 이 정도. 하여튼 애플이 좀 강했다. 엔비디아가 약했는데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애플이 좀 채워주면서 나스닥이 좀 강했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결과적으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이 부진하거든요. 모두가 아마 주식을 산다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겠죠. 목표 주가가 얼마래니까 지금 그죠? 목표 주가가 몇백 달러고 $1,000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주식 사갖고 물려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막 주식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사니까 이제 오히려 주식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자꾸 저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점은 높아졌지만 이게 큰 고점 높인 의미는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전일 음봉을 검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완전 하락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일 하락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거죠. 저항 재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보시면 결정적으로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라 할 수 있겠죠. 전고점 자리를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돌파 한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고점 못 높인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고점은 높아졌는데요. 잠깐 높인 거 이런 거 말고 종가상으로 완전히 이 직전 고점을 안착한 적은 없는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지금 직전 고점 자리에다 대고 자꾸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저항이 일주일 넘게 쌓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일주일 내내 저항만 누적시킨 거예요. 결코 이게 지금 좋은 흐름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제 나스닥에 있는 큰 형님들도 지금 대부분 다 맛이 가가지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사실상 이제 나스닥의 주역인데, 애플은 이미 날개가 한번 크게 꺾여가지고 지금 반등의 고점이 어디냐를 지금 이제 논하고 있는 그런 좀 부진한 상황이고,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 이제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 발표하고도 결과적으로 이 직전 고점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솔직히 좀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죠, 그죠? 직접적으로 사실 나스닥이 오르고 미국 증시가 오르려면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올라야 되는데 애플하고 엔비디아의 힘이 좀 급속히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그나마 물론 아직까지는 좀 강한 편인데요.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쳐져버리면은 굉장히 나스닥에 혹은 미국 증시에 세계 증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도 쭉 살펴봤고요. 변동성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좀 아직 굉장히 혼란하네요. 그죠? 요렇게 일단 상승 추세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장대 음봉 나왔으니까 전일 상승을 완전 되돌렸으니까 일단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얼마든지 또 되돌아갈 수 있죠. 얼마든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고 하여튼 뭐 요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명확한 방향성은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죠? 다들 뭐 혼조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와 달러 어젯밤에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젯밤에 딱 도치형,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가 같은데 열심히 싸웠는데 힘을 그 결과적으로 어떤 그 결론이 안 난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이겼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겼다, 매수세가 이겼다, 매도세가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혼조한 마감을 한 거예요. 이런 혼조한 마감일 때는 일단 기존에 가던 방향대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려고 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위쪽 직전 고점, 여기 이런 고점이 낮아질 그런 부담도 충분히 생긴 겁니다. 그런 것도 확인은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위로 올라가는 게 일단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 그러니까 딱 그건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매파적이었긴 했다. 근데 뭐 우리 이미 알고 있었어. 그 전날 벌써 올랐잖아. 일단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달러도 뭐 그렇습니다. 뭐 조금 상승하긴 했는데 뭐 큰 상승의 의미는 없고, 얘도 거의 뭐 음봉이긴 한데 뭐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수준이니까 얘도 팽팽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오르긴 했으니까 일단 매파적이었다. 매파적이었구나, 이런 거 확인은 했고, 긴축 우려가 있긴 있구나,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구나. 근데 위쪽에 무거운 저항이 있으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있구나. 요 정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쯤 버벅버벅 거릴 때죠, 그죠? 상승이 좀 둔화될 때긴 해요. 그 위쪽에 저항이 있고 그러니까 뭐 금리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좀 저항이 있고 그러니까, 증시도 아래쪽에 지지력이 있으니까 움직임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 깝깝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요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한국 증시는 일단 뭐 신나게 한번 또 상승해 보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뭐 미국이 올랐으니까. 또 그리고 바닥을 일단 지지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 번 더 일단 위쪽으로 도전을 할 겁니다. 그죠? 당장 뭐 급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위쪽에 저항들이 많습니다. 저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코스닥은 강합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이 반등의 고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다 일단 생각하시고, 다만 위쪽에 저항들이 있긴 있죠. 그런 거 좀 고려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특별히 뭐 다른 거는 점검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